두 번째로 시각자료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자료 제작에는 텍스트, 도표, 이미지,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발표 자료에는 많은 시각적 요소들이 포함이 되지만 대표적인 6가지를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자료를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최신 버전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라 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시각자료는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좋은 도구는 발표자가 원하는 슬라이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파워포인트를 최신 버전으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시면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매력적인 슬라이드를 제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기호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라이드에 커다란 그림 하나를 기호 하나로 넣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픽토그램이라는 것은 단색으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좀 더 화려하고 예쁜 디자인으로 제시하고 싶을 때는 아이콘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구글에서 영문 키워드를 주로 쓰는 것이 좋은데 아이콘 검색을 할 때 이런 png라든지 오일리라는 키워드를 추가를 하면 더욱 고품질의 아이콘을 검색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료 아이콘, 클립아트,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으니 이러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필요한 이미지를 찾아서 쓰신다면 훨씬 시각자료를 표현하는 방식이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팁은 이미지를 쓸 때 배경화면처럼 크게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세인트 마틴 섬의 비행기 사진입니다. 프린세스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활주로가 이 해변가 바로 뒤에 있어서 해변에서 비행기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광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명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의 사진과 지금 사진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나요? 두 번째 사진이 훨씬 더 강렬한 느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이렇게 사진을 배경화면처럼 크게 사용하면 좀 더 실제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진에 따라서는 확대했을 때 사진의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있고 화면에 제시되는 내용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크게 쓰는 접근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팁, 8x8 규칙을 지켜라 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슬라이드에는 이야기와 함께 보조적으로 텍스트가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8단어를 넘지 않게 문장을 구성하고 이렇게 문장을 나열하는 경우에도 8줄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되는 내용은 혼자서 책을 읽는 상황과는 다르게 빠른 프레젠테이션 내용과 함께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지 말고 심플하고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짧을수록 문장의 행은 적을수록 메시지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텍스트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각자료 제작 팁은 색에 대한 것입니다. 텍스트와 도표에서 색을 적절히 활용하면 중요한 포인트를 자세한 설명 없이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4가지 목적에 맞는 색을 사용하는 전략을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색상은 3가지 이상을 넘지 않게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되는 그런 도형의 경우에는 색의 밝기를 조정해서 같은 계열의 색으로 제시를 하고, 다른 유형의 경우에도 너무나 상반되고 다채로운 색보다는 계열의 색, 유사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예시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을 회색조로 표현을 하면 좀 더 중요한 내용에 청중들이 관심을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강조해야 되는 내용들, 텍스트의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도형의 일부분이 있다면 보색을 사용해서 두드러지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대상의 경우에 보색을 사용해서 표현하면 그러한 내용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를 도식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쉽게 도회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원고 내용에서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을 합니다. 둘째, 키워드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적합한 도해 패턴을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로, 키워드가 도해 패턴에 잘 융합되도록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다음 원고에서 먼저 키워드를 추출을 하는데 한번 직접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고 내용에서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3가지 사랑, 신이,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표현하는 도해 패턴은 다양한 유형이 있겠지만 방사형 관계도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사형 관계도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 아트라는 파워포인트 기능을 사용해서 편리하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아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텍스트 도해 제작 툴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삽입 메뉴를 클릭하고 그 아래 메뉴 중에서 스마트 아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도해 패턴이 있을 때 적용을 하시고 없을 때는 직접 제작을 하는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해 패턴에서 글씨 크기, 도형 개수, 도형 색상 등을 다양하게 편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이 어렵더라도 편집하여 사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어 보는 이 예시는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 싶은 3가지를 방사주기형 도해로 표현할 수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단계형에 있는 방사주기형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 돈, 신이라는 3가지 주고 싶은 것을 도식화해서 결과적으로 표현을 하였고,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이렇게 색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크기라든지 볼드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매력적인 시각자료 제작 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신 버전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어서 기호 검색법과 이미지를 크게 제시하는 그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텍스트는 8단어, 8줄 이하로 짧고 핵심적인 내용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해 드렸고, 슬라이드 색상 사용법과 스마트 아트를 이용한 도식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 슬라이드 마스터, 블릿,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 다양한 시각자료 제작 스킬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워크숍이나 교육, 스터디를 통해서 보충해서 학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슬라이드 쇼를 활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각자료가 완성된 다음에는 대본을 만들고 리허설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슬라이드 쇼는 청중에게 슬라이드를 전체 화면으로 시연하는 그런 파워포인트 기능으로서 오른쪽 하단부에 이런 아이콘으로 클릭했을 때 쇼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쇼는 페이지 넘기기, 첫 화면으로 돌아가기, 마지막 화면으로 이동하기, 돋보기, 판서를 위한 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슬라이드 쇼를 진행할 때는 화면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메뉴 버튼을 이용을 하시거나 마우스 커서를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시되는 단축 메뉴를 이용해서 다음 이전, 확대, 포인터 옵션, 다양한 쇼 마침까지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페이지 번호를 키보드로 클릭하고 엔터를 누른다든지 B 버튼을 누른다든지 W 버튼을 누른다든지 해서 단축키로 슬라이드 화면을 검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흰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효율적인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B 버튼을 눌러볼까요? 영어 자판에서 B를 누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화면이 바뀌고 다시 B를 누르시면 본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나 W 버튼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를 이용하지 않고 뭔가 인사를 한다거나 다른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쇼와 더불어 슬라이드 노트를 이용해서 대본을 만들어서 슬라이드 쇼 중에 대본을 참고해서 연습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할 때 대본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본을 이 파워포인트 하단부에 슬라이드 노트에 작성해서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화면을 제작하고 슬라이드 노트에 대본을 써서 인쇄를 해서 연습을 하거나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내용을 워드 파일로 추출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슬라이드 노트 내용을 대본으로 만들어서 워드 파일로 추출을 하게 되면 출력하기 전에 수정도 용이하고 휴대폰에서 열어서 휴대폰을 보고 연습을 하거나 발표를 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노트에 제시된 대본을 워드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해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내보내기 다양한 메뉴가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유인물 만들기를 클릭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슬라이드 노트 추출 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옆에 설명문, 아래 설명문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게끔 메뉴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슬라이드 옆에 설명문을 클릭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워드 파일에 대본이 슬라이드 내용과 함께 제시가 되고 여기서 이 대본 내용을 크게 보려면 이런 내용을 삭제한다거나 이 표를 조정을 해서 휴대폰으로 볼 수도 있고 인쇄해서 볼 수도 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슬라이드 쇼는 슬라이드를 전체 화면으로 시연하는 기능으로 슬라이드 쇼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우측 하단부에 있었죠? 실행을 할 수가 있겠고 B 버튼이라든지 W 버튼이라든지 번호 버튼을 누르고 엔터를 누른다든지 이런 다양한 단축키를 활용했을 때 쇼 기능을 원활히 활용할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대본을 슬라이드 노트에 작성하되 내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추출해서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카리스마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잡스도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여서 남들과 다른 특별한 프레젠테이션을 실행하는 프로 발표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레젠테이션 스킬업 특강 2부 시각자료 제작 스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